SK가 왜 SK인 줄 아세요? 원래 선경이라는 직물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SK가 됐어요. LG는 럭키 금성이 LG가 됐고, 최근에도 얘가 많죠? 트위터가 X가 됐고, 구글의 이름은 알파벳이고, 던킨도너츠는 던킨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큰 회사들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어이없는 사명 변경 두 가지를 소개하면은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스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예요. 근데 2017년도에 블록체인이 한창 뜨거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가 회사 이름을 롱 블록체인으로 바꿔요. 그리고 롱 블록체인으로 이름을 바꾼 날 주가가 무려 380%가 올라요. 일단 좀 냄새가 나죠?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 들어가고 결국은 나스닥에서 퇴출돼서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가 됐습니다. 비슷한 예로 과일 주스를 만드는 스카이피플 프루트 주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역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회사 이름을 퓨처 핀테크 그룹, 미래 핀테크 그룹이라고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아직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요즘은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재밌자고 든 사례들인데 큰 회사들이 기업 이름을 바꿀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테마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회사 이름에서 특정 단어를 빼기 위한 이유예요. 그 가장 유명한 예는 애플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빼고 애플이 된 거죠. 이 사례는 스티브 잡스의 발표 스킬에 대한 얘기란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세요. 역시 유사한 예가 던킨 도너츠가 던킨이 된 예죠. 도너츠가 건강하지 않은 이미지도 있고 무엇보다 스타벅스 같은 커피 체인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커피 같은 음료에 집중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브랜드 이름을 바뀔 때 던킨의 전체 매출에서 음료 비중이 60%였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커피 앤 도넛을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음료만 마시러 올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인 브랜드 변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 다음으로 던킨 매장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이 한 9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다고 하고 던킨의 해외 매출의 30% 이상은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KFC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게 약어가 아니라 브랜드를 KFC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프라이드, 즉 튀김 음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빼면서 조금 더 영하고 힙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KFC로 이름을 바꿨고, 켄터키 주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의 라이센스 비용을 내라고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름 바꾼 지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지금 KFC가 글로벌한 브랜드가 된 거를 보면은 해외 진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KFC의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2등이 미국이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3등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 회사의 구조가 바뀌면서 회사 이름이 바뀐 경우예요. 이건 보통은 브랜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체감하는 사명 변경은 아닙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구글이 알파벳으로 이름을 바꾼 예예요. 구글 안에 워낙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를 만들고 그 안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구글,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 생명과학 회사인 칼리코, 이런 식으로 자회사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모회사인 알파벳을 만든 거죠. 이거는 사업이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은 기업 이름 변경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알파벳 안에서 매출이나 규모나 구글이 독보적으로 크기 때문에 구글이 알파벳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의 구조를 모회사, 자회사 구조로 바꾸었지만은 주식시장에 하나의 회사로 상장돼 있는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업 하나를 자회사로 빼서 별도 상장을 시키면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킨 유럽의 큰 회사가 하나 있었죠. 폭스바겐 그룹이 여러 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아우디 등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폭스바겐 그룹이 작년에 포르쉐를 빼서 별도로 상장을 시켜요. 이 상장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게, 이 상장으로 폭스바겐 그룹이 약 1조 3천억 원의 자금 마련을 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세
세 번째 테마는 새로운 사업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름이 바뀐 경우예요. 이 예는 강력한 창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최근에 트위터가 X로 이름을 바꾼 거겠죠. 보통은 회사를 인수를 하면은 기존 브랜드의 가치까지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트위터의 경우는 기업이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라 개인이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샀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자라고 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뭔가에 크게 꽂혀서 회사 이름이 바뀐 예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페이스북이 메타가 된 거죠. 2021년에 앞으로는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고, 정확히는 메타 플랫폼즈죠. 근데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나 프라이버시 문제로 구설수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새롭게 리브랜딩 하고 싶었다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명은 계속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고, 이건 기업명을 바꾼 거라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이름이 바뀌진 않았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메타가 당분간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광고 사업, 라마2 같은 AI에 집중을 할 것 같아서 메타로 이름을 바꾼 게 당분간은 계속 좀 머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는 더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기업 이름을 바꾼 경우예요. 국내 기업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고, 90년대부터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회사 이름을 알파벳 2글자로 바꾼 한국 기업들이 많죠. 우리가 앞서 말한 럭키금성, LG가 됐고, 제일제당이 CJ가 됐고, 선경이 SK가 됐고, 최근에는 동부가 DB가 됐고, 담배인삼공사가 KTNG가 됐죠. 최근 기업들의 이름 변경을 보면은 뭔가 더 미래지향적인 영문 이름으로 바꾸려는 트렌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SK건설은 SK 에코플랜트,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엠, 두산중공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종합화학은 한화임팩트, LG상사는 LX 인터내셔널,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솔직히 뭔가 유행 탄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현대와 삼성을 보면은 우리말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쉬운 이름은 아니라서 삼성은 샘성이 됐고 현대는 휴운다이가 됐잖아요. 근데 두 회사 모두 우리말 이름으로 글로벌하게 굉장히 성공했다는 사실이 멋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브랜드를 바꾸면 이전 브랜드가 들어간 물건이 레어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옛날 트위터 로고가 들어간 이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레어템을 넘어서 이제는 유물이 되는 것 같아요. 트위터가 새 모양 로고를 몇 번 바꿨어요. 근데 저는 요 새 로고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은 아껴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들의 이름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유튜버들도 유튜브와 제작사 간의 계약이 끝나서 채널명을 바꿔서 다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미키피디아는 우리 피디님들과 오래오래 가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